지난주 부산에서 폭우로 물난리가 났을 때 한 남성이 고무대야로 아이를 구조하는 사진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마음,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정부에는 없었는데요. 이제라도 특별법을 제정해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할 것입니다. 네, 9월 정기국회 역시 타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결국 추석 밥상에 희망을 올리긴 힘들어 보이는데요. 전부가 아니면 전무다라는 투쟁적 사고를 잠시 내려두고 민생법을 위해 일하는 국회로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손수와 정은혜의 주간 이슈 수주입니다. 오늘은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명절, 떡값, 그리고 명절 선물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즘에 어느 신문 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온 선물을 국회 택배센터에서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은 그 사진 봤거든요. 그 선물이 다 어디서 오는 건가요? 사실 참 스스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그 법안들은 굉장히 먼지가 쌓였다. 그런데 국회는 선물이 쌓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피감기관에서 많이 선물이 온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국감 앞두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피감기관에서 많이 선물들이 들어오고 지인분들한테도 많이 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인들 친한 친구가 보내진 않았을 것 같고 그 피감기관에서 오는 걸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사실 지난 총선이랑 대선 때 정말 각 당이 앞다퉈서 특권 내려놓기 식으로 우리도 공무원들과 똑같이 3만 원 이상은 받지 말자라는 안들이 많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통과는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은 3만 원 이상 받아도 크게 상관은 법적인 제약은 없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얼마짜리를 아무리 고액의 선물이라도 받아도 그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렇다고 들었고요. 일단은 근데 사실 이제 선물이 들어오는 것들을 살펴보면 네.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해당 상임위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기관들에서 이제 보내는 것이 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합니다. 뭔가요, 주로? 예, 주로 제가 직접 이제 많이 이제 의원님들께도 여쭤보고 했는데요. 식용유라든지 식용유. 멸치, 옥수수, 김, 특히 그 해당 지역에서의 특산물 같은 거를 많이 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이라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사실 그 선물들을 받았을 때 의원들이 그 선물을 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또 다시 이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에게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걸로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은 저 지금 그 화면에 보자기에 쌓인 것도 있고요. 무슨 과일 상자 같은 것도 있어 보이고. 근데 그 피감기관에서 예를 들면 국정감사 앞두고 있는데 식용유 같은 거 보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까요? 받았을 때 기분 나쁜 건 안 보낼 거 아닙니까? 저도 정말 궁금해서 정말 몇 번을 다시 여쭤봤어요. 정말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사실 갈비 세트라든지 그런 한우 세트 이런 게 오지 않을까. 근데 왜냐면 지금 국회로 저렇게 선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에 그런 물품들이 다 검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고액의 선물을 보냈을 때는 그것 또한 국회에서 다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이고 서로 논방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액의 선물들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내용물이 뭔지를 다 검사를 한단 말인가요, 국회에서?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절 때 오는 선물이 그렇게 고액이라고는 저는 그렇게는 안 들었고, 사실 이제, 이 정치인들 돈을 정말 많이 쓴다, 그 주고받는 선물, 뇌물 성격이 있지 않느냐, 의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명절 때 주고받는 선물은 그런 성격이 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물량이 꽤 많으니까, 저걸 다 지역구 주민들한테 나눠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 받으신 걸 그대로 많이 전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저 같은 경우도 좀 몇 개 이제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보통 뭐 김이라든지 뭐 한과 이런 것들이 많이 왔었는데 누구한테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뭐 이제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의원님께서. 이제 본인이 직접 받으신 거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전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보낼 때들도 많죠, 의원들이. 보내는 네, 건 괜찮아요? 아무래도 지역구 있으신 분, 이제 의원님들은 지역에 많이 또 선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예. 특히나 이제, 대통령께서도 선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 대통령께서 선물을 하시고, 또 당 대표, 이제 김무성 대표님도 선물을 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그 김무성 대표님은 진도 그 수산물을 하셨더라고요. 특별히 그 이주영 장관님께서 문자로 이제 많이 힘드시니까 진도 수산물을 좀 이용해달라 문자를 다 하셨대요. 그래서 박영선 대표님도 네, 그쪽으로 수산물을 하셨다고 하고요. 근데 그 지역 구민들한테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면서요, 법에? 그게 지역 구분들한테는 그게 향응이 제공이 안 되고, 그 외에 이제 선물이. 지인분들한테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렇게 평이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선물을 막 나눠주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죠. 지금 지역위원장이시잖아요. 당협위원장이시잖아요. 지역 구민들한테 뭐 선물 좀 돌리세요? 저는 많이 좀 못하는 편인데 원외위원장이기도 하고 지금의 법 자체가 이제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 원외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둘 수도 없고 후원금을 거둘 수도 없게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긴 하세요, 조금이라도? 거의 못하는 편이에요. 아시다시피 사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추석 선물, 명절 선물은 그렇게 큰 돈 문제를 걱정할 거리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네, 그것보다는 그래도 네. 예를 들면 뭐 100명한테라도 지역에 유지들도 있고 그래도 인사해야 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바라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100분한테 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굉장히 넉넉한 분이시겠죠. 저는 그 정도도 못하고요. 예. 그것보다는 선거 때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건데, 선거 때, 그리고 평상시에 뭐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가 실질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이런 추석 때, 명절 때 하는 거는 뭐 기업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들한테도 하는 거고, 물론 제가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수준이 미미해서 그렇겠지만, 네. 그것이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닙니다. 예. 아까 뭐 김무성 대표나 그 박영선 원내대표나 그런 분들이 진도 수산물을 사서 선물한단 말입니다. 지역구에는 이제 못하지만 네. 챙겨야 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는 거죠? 일단 뭐 국회의원이 합법적으로 모금할 수 있는 후원금이 있으니까요. 이제 1년에 1억 5천, 선거가 있을 때는 3억씩 그렇게 모으는 돈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선물하는 것이 꼭 나쁘게만은 보진 않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이번에 또 선물을 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추석 때가 되면 뭐 내수라든지 이런 경기 측면에 봐서도 서로 그런 소소한 선물들을 주고받고 또 특산품이나 농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럼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는 선거법에 약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본인의 지역 주민에게는 사실 저희가 뭐 사과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음료수 하나라도 대접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선거법인 거죠. 근데 과거 뭐 한 20, 30년 전에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고 정말 뭐 빵 하나라도 이렇게 사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 원내랑 원외랑 또 차별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겠는데요. 국회의원들은 안 되지만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원외위원장인 경우도 잘 못하게 되어 있고요. 못하게 오히려 됐습니까? 더 못하게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이제 그 보폭도 많이 좁은 상태고 예. 지금의 선거법 개정안이 이제 개정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일명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그때 개정이 된 것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러니까 지구당이라 그러죠. 외국에도 다 그렇게 이제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각 당협 지구당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당원들의 당비를 받지 않습니까? 국가 보조금도 있고 이런 비용이 이제 도당으로 내려가고 그 시도당에서 또 각 당협으로 이렇게 풀뿌리적으로 다 내려갔었어요. 이제 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근데 지금의 개정안으로 보면 각 풀뿌리를 맡고 있는 각 당협, 지구당은 당협위원장이 알아서 하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이제 그게 밖에서 보면은 깨끗하고 좋다, 돈도 안 주고 좋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오히려 음성적으로 움직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큰 것이고요. 다시 또 한 다른 면을 보면은 그러면 돈이 없고 재정적으로 힘든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 같은 굉장히 네, 굉장히 힘들게 되는 것이고 네. 그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많이 느껴지는 부분이죠. 예. 아까 그 선거 때도 돈이 꽤 들고 그리고 지금도 당협위원장이시니까 지역구에서 행사가 있거나 뭐 하면은 가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가시면 그냥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면 거기 돈이 들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일명 이제 찬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풍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못하죠. 그리고 저는 역시나 현실적으로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문제를 제가 조금 짚고 싶어요. 예. 외국 사례들을 보면은 이제 뭐 고등학생 때부터 정치에 대한 그렇게 나쁜 인식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내 정당을 선택하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그런 곳에 세네 곳에 가입을 해서 이제 그 회비를 내면서 그런 풀뿌리 그 의식들이 이제 발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점점 그 돈도 모아서 그게 이제 양성적으로 쓰이게 되고 회계도 굉장히 투명하게 밝혀지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당비라든지 그런 회비들이 모여서 후원금들이 모여서 투명하게 쓰여지면 될 텐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예 그걸 못하게 막아버리니까 이걸 투명하게 바꿀 생각보다는 잘라버리게 된 그런 좀 시스템 오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인들이 명절에 그런 저런 그 선물들 네. 말고 떡값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떡값 받는 거 이런 건 완전히 지금 다 근저된 겁니까? 받는 사람 없나요? 저는 그런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요. 뭐 그런 뭐 뒷얘기라도 사실 뭐 사석에서라도 있을 법한데 예. 그런 얘기는 실제로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송광호 의원 그 돈 뭐 재판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 유관기관에서 뭐 조금씩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체포동의안 지금 표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거 다 떡값이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어느 단체든지 저는 약간 좀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정치인도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것이고 사실 어느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분들, 뭐 공무원분들, 선생님들 다 정말 좋은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그런 좋은 것보다는 거기서 뭐 한두 분이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사회에서 부각이 되어서 그 집단 전체가 비판을 받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명이라도 그렇게 국회의원이 돈을 받았다면은 그것은 저는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전혀 아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손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청년이고 너무 돈이 없어요. 정말 그래서 정말 정치하려면 돈이 많아. 뭐 과거에는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뭐 정치하려면 뭐 집을 뭐 집안 기둥을 뽑아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기둥 아직 안 뽑혔어요? 예, 아직 저도 이제 비례대표지만 이제 선거를 나갔었고 네. 그게 그러니까 사소하게 드는 비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집부터 만드는 거 해서 전부 다 돈이거든요. 그 선거 비용 봉영제로 해서 그게 보전되지 않나요? 예, 나중에 다 이후에 보전은 되지만 네. 일단은 제가 뭐 통장에 돈을 쌓아놓고 선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초반에 이제 선거를 치를 때는 저도 어떻게 조금 일단 기둥부터 뽑아서 해놓고 나중에 이제 메꿔야 되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요. 예. 분명히 손 위원장 같은 경우도 저도 그렇고 청년에 대한 필요성이 시대적으로도 요구되어졌던 상황이고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유리한 면은 있어요. 사실 네. 저는 저도 뭐 출마를 하고 뭐 부대변인 생활을 했지만 저한테 먼저 밥을 사달라고 하시는 분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젊은 사람이 정치하느라 고생한다. 뭐 내가 밥 사줄게. 이런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부터가 그런 문화들을 조금씩 바꿔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국회에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하고 네.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화면 잠깐 볼까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송광호 의원 새누리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할 때였죠. 그때 그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뭐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재판에서 가려질 거고요. 어쨌건 지금은 혐의입니다. 저는 그 떡값이 참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런 사건을 많이 취재를 하고 또 저랑 가까웠던 분들도 저런 걸로 그 연루됐었던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돈을 뭐 몇 천만 원, 1억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이거 좀 좋은 일에 쓰시죠 하면서 200만 원, 뭐 100만 원 이런 봉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부하 직원들하고 회식이라도 하시죠 하면서 주는 친하던 사람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10번 모이면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15번 받으면 1500만 원 되는 거. 그러면은 나중에 검찰에서 수천만 원 수뢰해가지고 그 기소를 할 수, 그런 경우가 네. 많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김영란법을 저희가 좀 모든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영란법의 어떤 핵심이
대가성이 있던 없던 지금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데 예. 그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식하십시오 하고 줬던 돈을 갖다가 대가가 있다고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가 굉장히 검찰도 힘들 텐데, 예. 근데 지금 그런 돈들이 모여서 이렇게 굉장히 어쨌든 이제 떡값이라는 이름 오명을 쓰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 김영란법이 빨리 통과가 되려면 국회가 빨리 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뭐 그 1억 5천이라고 하지만 뭐 한 사람이 뭐 10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명에게 돈을 모으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오세훈법 때문에 그 어떤 기업이나 단체에 또 후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합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뭐 출판 기념회라든지 이런 걸 열어서 이렇게 좀 법을 벗어난 범위 안에서 돈을 모으게 되는데요. 예. 저는 이런 문제들의 시작이 바로 그런 후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부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미국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후원금을 모으는 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아요. 하지만 그 사용 출처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그 회계 처리를 꼼꼼히 한다면 사실 얼마를 모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특히 그 모으는 돈들을 다 선관위에 신고하고 정말 뭐 그래 식사하라고 뭐 100만 원, 200만 원 드렸습니다라고 신고를 한다면 그거 자체는 나중에 이렇게 일이 될 일이 아닌데 예. 결과적으로 지금의 선거법 제도가 그런 음성적인 그런 떡값이라는 명목하에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자, 지금 그 투표는 다 끝난 것 같고, 확인을 하고, 정의화 의장 나왔는데요. 들어보시죠.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과 안 나왔군요. 네, 그 결과가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두 분한테 드렸던 미션이 추석 명절 앞두고 그 어려운 분들 좀 찾아가서 도와드리는 네. 그런 그 미션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인경 앵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인경 앵커 나오십시오. 네, 이번 주 미션도 공개해드리고 지난주 미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봉사활동하기가 지난주 미션이었는데요. 손수조위원은 노인요양센터에서 어르신들께 봉사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해온 지 1년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또 정은혜 위원은 매주 수요일마다 교회급에서 진행하는 독거노인 무료급식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들이 두 분과 함께해서 더욱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미션도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주면 벌써 추석입니다. 월요일인데요.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라고 인사 많이 하실 텐데 이곳이야말로 정말 풍성한 한가위라고 합니다. 의원들에게 온 명절 선물로 국회의원 회관이 풍성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두 위원께서 의원들에게 배달된 명절 선물을 이렇게 찍어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선물도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식용유 찍어 오시면 되겠네. 식용유. 또 이것도 뭐. 조금 전 그 이웃들 돕는 거 그 모습 안 보여드렸죠? 자, 그 모습 보여드리죠. 이것이 지금 손수조 네, 노인요양센터에서 이제 빨래하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보살피는 일도 하고요. 예. 1년 전부터 하셨다고요? 네, 1년가량 됐습니다. 노래 불러드리는 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노래를요? 어떤 노래 불러드리세요? 트로트 많이 불러드립니다. 그렇고요. 이건 제가 오늘 이렇게 매주 수요일 무료 급식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급식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제 급식 봉사를 하고 지금 왔습니다. 예. 네. 그 어르신들 좋아하셨겠네요? 예, 그래서 젊은 친구가 왔다고 오랜만에 예. 또 좋아하셨고 저희 부모님이 하시는데요. 지금 16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독거노인 무료 급식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께서 저걸 네, 직접. 하시는군요. 네. 예. 그럼 자주 좀 앞으로도 나가서 예. 부모님도 도와줘. 효도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손수조 위원께서는 네. 지금 그 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을 텐데 네. 그 한 자락 하시면 그분들한테도 다 그 위로가 되고 명절 선물도 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왜 그러죠? 애창곡. 조금, 애창곡이요? 예, 애창곡. 어머니들 이런 노래 좋아하세요. 뭐 해저문 소양강에 이런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네. 자, 명절 선물이라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았습니까? 네, 손수조위원 노래는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예. 네, 항상 정말 가슴을 울리는 구성지게 네, 잘합니다. 네. 잘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국회 상황은 아직 변동이 없나요? 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 동의안이 투표는 모두 끝났고,
아시는 대로 과반, 국회의원 300명 중에 과반, 250명 이상, 그러니까 251명부터 참석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그 투표한 의원 중에 과반 또 절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새누리당 원칙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야당 물론이고요. 아마도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일단은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송광호 의원이 그 의원들한테 본회의장 앞에서 인사하는 모습 저희가 봤는데 혹시 그 화면 있습니까? 자,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국회 본회의장 실시각 화면입니다. 아직 표결 결과가 집계되지 않았고 의원들이 헤어지는 거 보니까 거의 다 집계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송광호 의원이 2시에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본회의장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의원들이 아직 입장하기 전이었는데요. 의원들이 입장을 할 때 한 명씩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투표수 223표 중 가 73표, 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서 국회의원 송광호 체포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 오늘 회의는 외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됐습니다.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220명 정도가 표결에 참여했고 그 가운데 가표가 73표, 73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부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물론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쨌건 혐의 자체에서는 다툼이 크게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결국 제19 감싸기를 한 것이 아니냐, 또 방탄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불과 73표만 가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150표가량은 부표를 던졌고요.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도 80명에 가까웠습니다. 300명 의원 중에 73표만 가표를 던졌고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아까 본회의장 앞에서 인사를 한 것도 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국회 제19 감싸기 여론이 비판 여론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짧게 코멘트. 예상 밖의 결과인 것 같아요. 많이 가결이 될 것이라고 많이 예상을 하셨는데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제19 감싸기다라는 얘기가 많이 앞으로 나올 것 같고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걸 특권 내려놓기 얘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는 좀 요원해 보입니다. 예. 저는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를 좀 악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특히 이번에 또 정기국회가 시작된 것만큼 그러니까 송광호 의원이 저 같은 경우는 자진 출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은주 여야 젊은 정치인 손수조 정은혜 위원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